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많은 비를 뿌리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쪽은 오전까지는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어제 저녁 부산 앞바다를 지나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부산 쪽에 보다 근접해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큰 우려를 낳았지만 예상보다 일찍 동쪽으로 진로를 꺾으면서 일본 쪽에 기울어 지나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상을 지난 뒤 오후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겠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내릴 수 있어 마지막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을 몰고 와 피해를 입혔던 13호 태풍 닝닝과 달리 타파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남부지방에도 200에서 300mm의 비가 내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밀어올린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강한 공기를 만나면서 비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차례 가을 태풍이 지나갔지만 고비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태풍의 길이 열려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때문에 열대 적도 수련부에서 태풍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로 북상해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거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소형 태풍으로 약화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릉 중계자 연결합니다. 조현주 기자, 비는 거의 그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바람만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는 최대 6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선 2,500여 척이 여전히 정박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어젯밤 모두 해제됐고 지금은 강풍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도계가 207.5mm로 가장 많고 대관령 148.8, 태백 143.3, 강릉 95mm 등입니다. 이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정선과 평창에서는 정전으로 270여 가구가 한때 불편을 겪었고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등 2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여전히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항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막혔던 교통 상황도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김포공항 등 공항이 정상화되고 있고 막혔던 도로도 뚫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희슬 기자, 교통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교통 통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김포, 인천 등 전국의 모든 공항이 날이 밝는 대로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부산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 등 차량 통행이 금지됐던 도로 20곳도 점차 통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피해 집계 상황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공식 인명피해는 부상 1명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교회의 벽면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55살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식 집계는 이렇지만 부산에서 건물 붕괴로 1명이 숨지고 울산에서도 선박 인양에 나선 1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태풍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식 인명피해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국 16,000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지만 현재 83%는 복구되고 나머지는 오늘 오전 6시까지 복구할 예정입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국에서 농경지 20만 6천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고 제주와 전북에서 주택 7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날이 밝는 대로 본격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태풍 타파가 근접해서 지나간 부산에서는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비보다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파도가 높이 치고 해안가 인근 도로엔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근접했을 당시 부산에 기록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0m. 도심 고층 빌딩 사이에선 더 거센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도시철도 역사의 지붕이 환기구까지 뜯겨 날아갔고 공사장 안전 울타리도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에도 고정을 해놨는데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는 지금 한계가 고정을 늦게 해놨는데 한계가 부러지다 보니까는 뭐 같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노후주택이 무너져 70대 노인이 매몰돼 숨졌고 강풍에 넘어지거나 구조물에 부딪혀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람에 뜯겨나간 건물 외벽에 전선이 끊기는 등 정전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등 곳곳에서 정전이 됐지만 강풍 때문에 복구 작업이 여의치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요. 핸드폰 충전하고 막 와이파이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불도 다 나가고.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이번 태풍으로 강풍 피해 등 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교회 첨탑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어선을 인양하려던 선장이 숨지고 또 교통통제에 나선 경찰관이 크게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남미경 기자입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건물 외벽 마감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휘청거리더니 이내 떨어지고 트럭도 힘없이 쓰러져 풀밭에 처박혔고 교회 첨탑도 바람이 꺾여 옆 건물 지붕 위를 덮쳤습니다. 길거리에 우산이 버려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도 엄청 흔들리고 잎이 다 떨어져 있고. 간판을 고정시키려 119 대원이 고층 건물에 위태롭게 매달립니다. 가로수 수십 그루도 뿌리째 뽑혔고 이를 촬영하던 취재진도 몸을 가누지 못해 주저앉고 맙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해수욕장에는 요트 두 척이 자초되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교도 양방향의 교통이 통제됐고 울산공항의 모든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떠내려 가던 어선을 인양하려던 선장이 의식을 잃고 숨졌고 교통 통제하던 경찰관이 버스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3년 전 차바와 맞먹는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태풍 타파는 당초 우려보다는 세력이 약했지만 울산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이 시각 울릉도 저동항의 모습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현재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독도 남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비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내륙 지역은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고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로만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제주 어리목에는 782.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